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주방에 이것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 주방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을 살려주는 최고의 요지이죠. 네, 하여 그들은 이곳의 기운을 흉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물건도 두지 않는 것이며, 이를 통해 늘 재물운이 살아나 움직이게 되니 그들의 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 또한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시다고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고통받고 계시다고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의 집 주방에는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집들을 방문해 보았으며, 그분들의 집에서 식사도 해 보았으며, 그분들과 또한 많은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최고의 부자분들이 다니신다는 특급 호텔 거의 모두 들어가 보았으며, 그분들이 자주 들리신다는 고급 식당들 역시 거의 모두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당연히 풍수 연구를 위해서이죠.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곳들을 다녀본 결과로 느껴진 것이 정말 우리네 일반 가정들과 너무도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하고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이것들이 이분들을 부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화분이나 꽃나무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 주방에는 절대로 이 화분이나 꽃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장식용으로 쓸 일회용 꽃을 식사 도중 식탁에 올려놓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거실로 옮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될 텐데 왜 옮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벌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잣집은 정말 깨끗합니다. 물론 위생도 아주 철저하고 말이죠. 네, 이런 집에서 벌레가 생긴다는 거 참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여 많은 서적들을 찾아보기도 하였는데요. 정말 벌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물며 며칠 두지 않는 장식용 꽃이라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화분이나 꽃나무가 주방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분에 꽃이 잘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거름을 대체할 영양제를 주어야 하죠. 물론 비싼 영양제를 계속 줄 수 없어서 물만 주는 경우 역시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꽃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마 곧 시들어가게 될 것이며 생기보다는 사기가 강해지게 될 거예요. 하여 여러분, 풍수학적으로 분명히 주방에는 절대 화분이나 꽃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향기가 없는 관상용 조화가 작은 것으로 몇 개 있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절대 살아있는 꽃이나 꽃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이 간 그릇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는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릇을 옮기시면서 이가 나가거나 금이 간 그릇들, 식기들 많이 있을 것이며, 또한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진 냄비나 프라이팬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깝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 다니시는 식당에 가셨는데 금이 간 식기에 음식을 담아서 내어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주인을 부르시거나 종업원을 불러서 다시 다른 그릇에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실 거예요. 네, 어쩌면 소리를 지르시거나 야단을 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죠. 이런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 있냐고 말이죠. 깨어진 그릇 조각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셨던 일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우를 받은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죽어라고 고생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며, 어쩌면 또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수라는 것은 절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하나의 무의식이 쌓이게 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결심이 서게 되느냐, 에이 내가 뭐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느냐, 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뚜껑이 없는 밥그릇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뚜껑이 있는 그릇에 밥을 담아서 식사를 하시나요? 매번 식사를 하실 때마다 스스로 밥 뚜껑을 열어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마 어쩌면 그런 가정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번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의라는 것은 적당한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너무 편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아내 역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다 헤어진 추리닝을 입고 지내도 되는 것이며, 씻지도 않고 입냄새 풍기며 살아도 되는 것이며, 손발도 씻지 않고 집에서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집이 부자가 된 경우가 있던가요? 과연 이런 집에서 존중이라는 것이, 대우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배우자가 식탁에 앉아서 대우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어른이 앉아서 밥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수저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다닌다는 고급 식당들 어느 곳이라도 절대 뚜껑이 없는 식기에 밥을 담아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통 가시는 어느 식당이라도 이렇게 뚜껑이 없는 식기에 밥을 담아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용도가 다 된 주방 용품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식기세척기니 건조기니 해서 수세미를 쓰는 경우가 잘 없으며, 또한 행주 역시 일회용이 나오고 있으니 이러함이 많이 사라진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집들도 많죠. 아마 이 외에도 주방용품들이 너무 오래되어 낡은 것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식 한번 하시는 그 돈으로 얼마든지 새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바꾸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상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생의 기운을 가진 것이 있으며, 또한 사의 기운을 가진 것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번영과 성공, 부라는 것은 반드시 생의 개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몰락과 쇠퇴는 반드시 사의 개념이 강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하여 용도가 다 되었다 싶은 주방 용품들은 아까워 마시고 교체를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운이 살아나 가정을 번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풍수학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생각도 없이 말할 것입니다. 네, 바로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것이 주방에 있다면 정말 이 집은 최악입니다. 네, 이 쓰레기통은 버려야 할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나쁜 기운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뚜껑입니다. 네, 안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만드시라는 것이죠. 물론 이 쓰레기통도 오래되었다면 교체를 해주셔야 하며, 절대 외부에 더러운 오염물이 묻어있지 않도록 자주 씻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이 쓰레기통 하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게으르다는 이야기이며, 이 게으름 속에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주방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